대단원 프린트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집합 A에 대한 삼지창과 이지창 사용법을 다시 체크해 봅시다. 공집합 기호로 만든 이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이것은 A집합의 원소 중 공집합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 2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 A의 원소다는 불가능하죠. 이것을 바로 쓰려면 2로 만든 부분집합이 되거나 또는 이가 A의 원소이거나로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공집합 기호가 A의 원소로 잘 들어있으므로 3번 역시 맞는 말이고, 1과 2로 만든 또 다른 집합은 A의 모든 원소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분집합이 가능하죠. 또한 5번은 공집합 1, 2 자체는 A집합이므로 A가 A의 부분집합이다. 나 자신은 항상 부분집합,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A와 B집합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것은 A와 B가 같은 집합이야 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A에 있는 5가 B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Y 빼기 3이 5가 되고, 마찬가지로 B에도 있는 3이 A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3이 되어야 합니다. 즉 x는 1, y는 8이므로 둘을 더한 값은 9라는 것. 즉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P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대요. PA는 A의 부분 집합들 모여라. 즉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것이 PA 집합인데, 이때 PA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려면 이 집합에 뭘 찾아야 되죠? 그렇죠. 원소의 개수를 찾아서, 원소의 개수가 뭐 n개이면 우리의 부분 집합은 2의 n제곱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PA의 집합이 몇 개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다시 PA의 원소들은 모두 A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즉 PA의 원소의 개수는 A로 만들 수 있는, 그렇지, 부분 집합 개수만큼 X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PA의 원소의 개수는 2에 A가 하나, 둘, 세 개의 원소를 가지므로 세제곱, 즉 8개가 되고, 이 8개의 원소를 갖는 PA의 부분 집합은 다시 한 번 더 2의 8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8번 곱하면 256이 나오므로 정답은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A와 B가 모일 때, 그렇지, 서로소일 때 K의 최소값을 구해라. 서로소는 서로 만나지 않게 만들라는 거죠. 지금 집합이 수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 부등식이므로 A집합을 먼저 그리면 1부터 3까지 A집합을 그릴 수 있고, B집합은 K-1보다 큰 집합이 되어요. 만약 K-1이 이런 쪽에 있거나 또는 이쪽에 있으면 A와 B가 만나는 순간들이 발생하므로 서로소란 조건이 모순됩니다. 따라서 K-1은 적어도, 그렇지, 3보다는 오른편에 있어서 두 집합이 절대 만날 수 없어를 만족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수직선을 잘 그리면 이 두 친구의 크기 비교를 합시다. 3보다 K-1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문제의 경우는 항상 등호를 체크하라고 했었죠. K-1이 움직여서 3에 안착하는 순간 A와 B가 여전히 서로소인가요? 네, 여기가 둘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둘은 만나는 교집합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K-1이 3으로 같아져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곳에 등호를 넣으면 K의 범위가 4 이상이므로 최소값은 4, 즉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AN 집합을 X는 N의 배수로 정의한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A2 집합은 N 첨자가 바뀔 때마다 이곳이 바뀌는 거죠. 즉 X바 X를 모을 건데 X는 2의 배수,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집합은 n의 배수를 모은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기억부터 읽어볼까요? A2, 2의 배수들과 A3, 3의 배수의 교집합을 찾으라고 하고 있죠. 직관적으로 보면 A2는 2, 4, 6, 8, 10 이렇게 되는 2의 배수들을 늘어놓은 것이고 A3는 3, 6, 9, 12, 15 이렇게 3의 배수를 늘어놓은 걸 알 수 있어요. 두 집합의 교집합은 6, 12, 그 다음 18, 즉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의 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배수에 대한 교집합은 항상 그 두 아이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 다음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합한다면 여러분 2의 배수가 더 많을까요? 4의 배수가 더 많을까요? 그럼요. 작은 숫자인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모두 포함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의 배수는 곧 2의 배수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A와 A2와 A4를 합하는 순간 더 큰 A2 집합이 되므로 니은 역시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귿, n이 10의 약수라면 그럼 10의 약수로 만든 모든 배수의 집합은 10의 배수에 다 포함이 될까요? 아니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집합이 됩니다. 반례 하나를 들어보자면 n이 2일 때 2는 10의 약수가 맞지만 A2, 2의 배수들은 10의 배수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원소인 2는 10의 배수가 될 수 없죠. 즉 가정을 만족하고 결론을 불만족하는 원소가 있으므로 디귿은 항상 참인 것이 아닙니다. 즉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다음 6번입니다. 6번 A와 B가 서로 소이고 그리고 A가 C에 포함된다. 이때 이 집합과 같은 것을 체크해 봅시다. 이 집합은 우리가 지금 교집합, A와의 교집합 관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분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교를 공평하게 B에게도 주고 C에게도 주자. 그럼 그 사이는 합집합으로 엮을 수 있겠죠? 이때 A교 B가 공집합이므로 공집합을 합했을 때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이것만 남으니까 구하는 것이 A교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집합에 A가 포함되므로 교집합 자체가 조그만한 A가 되겠죠. 즉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7번은 우리가 합집합과 교집합 이렇게 다른 집합 연산으로 엮여 있을 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을 수도 있다는 게 그렇지. 분배 법칙이었죠. 집합의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공통인 A의 합집합을 묶어낼 수 있고 즉 남은 것은 B열을 엮는 그렇지 교집합이 남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B랑 B의 연남은 부분의 공통은 당연히 없으므로 공집합과 A를 합하면 A집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좌변에 매우 긴 I가 간단히가 A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가 A 합 B와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B랑 합했을 때도 여전히 A려면 그렇지 B가 A 안에 쏙 포함이 돼야겠죠. 즉 같은 말 B가 A의 부분 집합이야 가 되므로 항상 옳은 것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다음 8번. 8번은 두 집합에 대하여 교집합이 마이너스 2 딱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B차 A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 뭔가 A와 B의 정체를 밝혀야겠죠. 자, 교집합이 마이너스 2라면 A에도 마이너스 2가 있고 B에도 마이너스 2가 있어야 해요. A의 원소가 1밖에 안 나와 있으므로 남은 이 원소, 이 장황한 2차식이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즉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0이고 인수분해를 하는 순간 A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경우부터 해봅시다. A가 2인 경우
A집합은 고민 없이 마이라고 쓰면 되고 B집합의 경우 A에 모두 2를 넣는 순간 4 빼기 1, 3, 2 빼기 2, 0,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서 오, 교집합이 딱 하나, 마이너스 2밖에 없다는 것,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 3인 경우를 볼까요? 3인 경우 역시 B집합을 찾아보면 A에 다 3을 넣어야겠죠. 그럼 9 빼기 1, 8, 1, 마3이 되어서 교집합 원소인 마이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1이 교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모순이 발생하므로 A는 3인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B집합은 A가 2일 때 2집합이 되고 A집합이 1, 마 2이므로 B차 A는 A와 B의 공통을 B에서 제외해야 돼요. 공통 마이를 제거를 하면 남는 집합은 3, 0이 되어 구하는 원소나열법 집합은 5번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번을 해결해 봅시다. 9번 합집합과 뭔가 여집합이 난무하는 원소를 알려준 상황인데 여집합이 난무할 때는 드모르간을 쓰면 좋다고 했죠. A와 B로 묶고 여집합으로 묶는 대신 합집합을 교집합으로 뒤집어 엎어라. 자, 그러면 이 식이 A 합 B에서 A교 B여. 교와 여가 있다는 것은 그렇지. 차집합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합집합에서 교집합 원소를 제거한 것이 2, 4, 5, 7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과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합집합은 이 팔자 모양. 여기서 교집합을 제거하면 이 두 가지 반달이 나오죠. 이 안에 2, 4, 5, 7이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때 A집합이 1, 2, 3, 4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쪽 반달에는 2, 4만 들어갈 수 있고 5, 7은 A에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곳에 2, 4를 쓰는 순간 나머지 5, 7이 이쪽에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A집합이 2, 4뿐만 아니라 1, 3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교집합 부분에 1, 3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즉 구하는 B집합은 이 원소들이 되므로 B집합의 원소를 모두 더하면 1, 3, 5, 7을 더한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9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10번입니다. XYZ가 실수일 때 다음 중 참인 명제를 찾아봅시다. 참인 명제는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었죠. 화살표를 만족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조건을 우리가 아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다 나타내보면 좋겠죠. 이 곱해서 0인 관계는 x가 2이거나 y는 0이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또는을 의미해요. 또는을 계속 강조하지만 또는은 x가 2만 돼도 되고 y가 0만 돼도 되고 x가 2면서 y가 0인 동시도 돼도 되는 이 세 가지를 항상 포함한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이 한 가지에 포함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그리고는 콤마를 의미하는 거죠. 즉 역은 참이 되지만 원래 명제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참인 명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시 2번도 x와 y를 곱해서 양수인 실수는 뭐가 있죠? 맞습니다.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이거나가 되겠죠. 즉 가정집합은 두 가지나 가지고 있는데 결론이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즉 포함이 될 수 없으므로 이건 역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3번 가정은 0보다 크다. 부등식은 수직선으로 그리면 좋죠. 그다음 결론은 1보다 크다. 즉 검정이가 파랑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있죠. 즉 이것 역시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례 2분의 1 같은 애가 있겠죠. 4번 xz랑 yz를 곱했을 때 같으면 x랑 y가 같나? 라는 사실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울 때 뭔가 z를 나누면 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가 z를 나누려면 z가 그렇지
0이 아닌 숫자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즉, 이 아이의 반례는 z가 0인 경우예요. z가 0인 순간 x가 y가 어떤 수든지 xz, yz는 항상 0으로 같고 가정은 만족하지만 xy는 전혀 같지 않다라는 결론의 모순이 발생하므로 4번 명제 역시 거짓말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은 우리가 증명에서도 증명을 했지만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인 것은 오직 둘 다 0인 상황밖에 없다고 했죠. 즉, 이 가정과 결론이 완전히 일치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필요충분 조건, 참인 명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11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10 이하인 자연수에 대해서 조건 P집합은 4의 약수가 진리집합이므로 1, 2, 4가 될 것이고 Q집합은 부등식을 풀면 2x가 17 이하, 즉 x가 8.5 이하인 전체 집합 원소들을 찾으면 되므로 Q집합은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X집합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것은 P집합을 반드시 1, 2, 4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1, 2, 3, 4, 5, 6, 7, 8 안에 있는 원소들로 X집합을 만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X집합은 1, 2, 3, 4, 5, 6, 7, 8 원소로 부분집합을 만들되 반드시 1, 2, 4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는 이미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즉 나머지 원소인 5개로 만드는 부분집합 2의 5제곱 개수와 동일한 32개가 집합 X의 개수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가나가 모두 참일 때 실수 A의 범위를 찾아볼까요? 어떤과 모든이 포함된 명제이네요. 가는 양수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고 해요. 즉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어떤 양의 실수만 있으면 되니까 수직선을 그려보면 양수인 이 X 값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값도 존재하지 않겠죠. 즉 0보다 그렇지 오른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떤 실수가 하나라도 존재하게 돼요. 즉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마이너스 A의 위치가 이곳 따라서 0보다 커야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 문제는 핵심이 항상 등호 여부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A와 0이 같아지는 순간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 빨간색과 검정색이 만나는 딱 하나라도 존재하면 되는데 뚫려있고 뚫려있을 때는 그렇지 어떤 실수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등호를 넣으면 안 되겠죠. 즉 양쪽에 A의 범위를 구해야 하니까 음수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부등호가 반대가 돼서 A가 0보다 작다가 가해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하므로 0보다 작게 되는 이 모든 X 값들이 모두 이것을 만족해야 해요. 이건 역시 X 범위로 정리를 해보면 A 플러스 2 이하가 돼야 하고 모든 이 X 값들이 이 안에 들어있으려면 A 플러스 2가 이만큼 왼쪽으로 가는 순간 불포함하는 부분이 생겨버리죠. 즉 0보다는 그렇지 반드시 오른쪽에 있어서 이 0보다 작은 친구들을 다 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보다 A 플러스 2가 크면 되는데 등호 여부를 체크해 봅시다. A 플러스 2와 0이 완전히 같아지는 순간 이 파란색 영역이 여전히 검정 영역을 포함하나요? 네, 뚫려 있기 때문에 막힌 영역이 더 커서 포함을 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는 등호를 넣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A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면 되겠죠? 가와 나가 모두 참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 이상과 0 미만이 되어서 동시 범위가 이곳, 즉 마이너스 2 이상 0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3번은 좀 애매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안경을 낀 것과
여자라는 집합이 있어서 선생님 안경 낀 사람의 집합을 A라고 두고 편의를 위해 여자 사람 집합을 B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가족건 어떤 사람은 안경을 끼지 않았다는 것은 안경 낀 사람이 A니까 안경 끼지 않은 사람은 A의 여집합이겠죠. 어떤 사람이 존재한다는 건 이 아이의 진리집합이 그렇지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명제에? 두 번째, 나. 여자는 모두 안경을 꼈다. 여자라면 모두 안경을 꼈어 라는 것이니까 여자이면 안경을 꼈다. B가 A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보기를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남자와 안경을 끼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죠.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은 낀 사람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남자는 여자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집합과의 관계를 보는 딱 하나의 방법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여집합을 달아주는 순간 포함관계가 바뀐다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A의 여집합은 안경 끼지 않은 사람. 안경 끼지 않은 사람은 다 B의 여집합, 즉 남자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면 남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맥락을 갖고 1번부터 볼게요. 남자는 모두 안경을 꼈나요? 아니요.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 남자가 될 수 있는데 이때 가족권에서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안경을 끼지 않은 남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모두 안경을 낀 건 아니겠죠. 2번, 안경을 끼지 않은 여자도 있나요? 안경을 끼지 않은 여자는 없습니다. 왜요? 여자는 모두 안경을 꼈다고 나에서 말하고 있어요. 3번, 여자는 모두 안경을 끼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자는 모두 안경을 꼈다니까요. 네, 그래서 3번은 아니고 4번, 안경을 끼지 않은 남자도 있나요? 네,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은 공집합이 아니야.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남자입니다. 즉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고 5번, 남자는 모두 안경을 끼지 않았나요? 아니요. 안경을 끼지 않은 사람이 남자라는 것이지 남자라고 해서 안경을 끼지 않은 건 아니겠죠. 따라서 역은 항상 참인 게 아니므로 5번은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14번입니다. 3단 논법에 진한 향이 나는데 우리가 명제를 3개만 알려준 것 같지만 몇 개가 따라온다? 그렇지. 뻥튀기, 더블, 대우도 따라온다고 얘기했죠. 대우는 Q이면 not P이다. 역으로 뒤집고 부정. not R이면 Q이다. R이면 not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제 엮어보도록 할게요. 얘부터 시작해볼까? P이면 not Q이고 또 not Q이면 R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또 R이면 not Q이다 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구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R이 화살표 주면서 동시에 받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3개를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이면 not P인데 not R이면 Q라고 했으므로 not R이면 Q야 라는 명제까지 이룰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Q이면 not R이기도 해서 이쪽 방향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두 갈래를 보면서 기니디를 보려고 했더니 집합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집합관계로 바꿔봅시다. P가 화살표대로 Q의 여집합에 포함되고 필요 충분이니까 Q의 여집합과 R집합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도 R의 여집합은 Q의 집합과 필요 충분 조건 같은 집합이고 Q가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P가 R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전체 기준으로 R에 P가 쏙 들어가고 그리고 R 자체가 Q의 여집합이 돼야 하니 R의 바깥인 이 전체 부분이 다 Q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PQQ, P와 Q의 빨간 부분 교집합은 서로 소임이 당연하고 안 만나죠? PQR, P와 R을 교집합하면
P 자체가 되므로 니은은 R이 아니라 P라고 써야 하고 Q 빨간 부분과 R을 합하는 순간 R이 Q의 여집합이므로 합했을 때 합집합이 되는 게 맞아서 14번은 기역 디귿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세 조건에 대해서 not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즉 not P가 Q에게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화살표 받아야 필요하다. 두 번째, not R은 Q에 의한 충분 조건, 즉 not R이 Q에게 화살표를 주게 되겠네요. 마지막, R은 S이기 위한 충분 조건, R 역시 S에게 화살표를 주게 되므로 우리가 세 가지 조건 명제를 쓸 수 있는데 이때 항상 짝꿍인 대우도 참이라고 했으므로 대우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첫 줄 P이면 not Q, 두 번째 not Q이면 R, 세 번째 not S면 not R이 되겠죠. 그럼 우리 한번 엮어봅시다. 첫 번째 줄 Q이면 not P이다. 그럼 Q랑 있는 거 여기 있네요. not R이면 Q이다. 이렇게 3단으로 엮을 수 있겠죠. 또 엮을 수 있는 게 있나 봅시다. not S면 not R이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엮을 수 있겠네요. 한 줄 완성. 두 번째 줄은 P이면 not Q다. 또 not Q면 R이다. 마지막 R이면 S가 되므로 이제 이 화살표대로 우리가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P이면 R인가요? 네, P이면 R이네요. 1번 맞고. P이면 S인가요? 네, P이면 S네요. P이면 not Q인가요? 네, P이면 not Q가 맞네요. not P이면 Q인가요? 오, 아니요. Q이면 not P니까 화살표 방향이 뒤집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마지막, not Q이면 R인가요? 네, not Q이면 R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5번의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6번입니다. 16번은 x가 마이너스 3 이하인 것은 a보다 작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즉, 화살표를 받을 터이니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라 라는 뜻이죠. 첫 번째부터 해결을 합시다. 그릴 수 있는 마3 이하를 먼저 그리고 이 마3 이하가 a보다 작은 것을 포함해야 해요. 즉 a보다 작은 것이 왼쪽, 오른쪽 중 가능한 게 어떤 건가요? 그렇죠. 오른쪽이면 포함될 수 없는 애가 발생하므로 a는 마3보다 왼쪽에 안착을 해야겠죠. 이때 a는 마3보다 작아야 하는 건 확실한데 등호 여부를 꼭 체크한다. a가 이렇게 마3과 같아져도 마3이 있는 이 검정색 범위가 더 크므로 등호를 넣어도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x가 a보다 큰 것이 마1 이상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충분은 화살표를 줘야 해. 즉 이렇게 포함이 돼야겠죠. 수직선에서 마1 이상이 되는 것이 b보다 큰 부분, b가 여길까 여길까?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야 마1 이상의 온전이 포함되겠지. 즉 b가 이렇게 그려져야 하므로 이번에는 마1보다 b가 커야 해요. 등호는 어떨까요? b가 마1과 같아지는 순간 파란 영역은 뚫려 있고 더 커야 하는 검정 영역은 마1을 포함하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a의 최대값을 찾으면 a는 마3까지니까 최대값이 마3, 또 b는 마1부터니까 최소값이 마1이 되겠죠. 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번 마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세 실수에 대한 세 조건이 있을 때 PQR의 조건의 관계를 살펴보라고 하고 있네요. 일단 P, 곱해서 0이 되는 것은 그렇지. A마 B가 0, 즉 A와 B가 같거나 또는 B마 C가 0, B와 C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또는이라는 걸 체크해야 돼요. 또는은 얘만 돼도 되고 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는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Q는 A, B, C가 같아 라는 거고
R은 조금 식을 정리해 봐야 하는데 이렇게 양쪽에 있는 어색한 식은 약간 한쪽으로 전개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개를 하면서 넘어올게요. 는 0이 되는데 여기서 혹시 얘를 보는 순간 A와 C에 관한 완전제곱식이라는 게 눈치가 채질까요? 얘와 얘는 B와 C에 관한 완전제곱식이 될 것 같아요. 즉 2AC 쓰고 C제곱이 2개였던 걸 하나씩 이렇게 뽀개서 A제곱 라인과 B제곱 라인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식이죠? 이 C제곱을 한 개씩 쓸게요. 그러면 이제 완전제곱식을 쓸 수 있다는 좋은 일이 일어나서 실수의 제곱을 더해서 0인 것은 그렇지. 각각이 0인 상황밖에 없다고 했죠. 따라서 A랑 C가 같고 동시에 B와 C가 같아야 돼요. C가 엮여 있으므로 결국 A와 B와 C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Q와 R은 사실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같은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결론이 났어요. 우리 PQR 중에 가장 큰 집합은 맞습니다. P예요. P는 A랑 B만 같아도 되고 B랑 C만 같아도 되고 둘 다 같아서 A랑 B랑 C가 같아도 되는 세 가지나 포함하고 있죠. 즉 P가 가장 큰 집합이므로 Q와 R은 필충 조건이고 얘는 P 집합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화살표 관계를 쓸 수 있어요. 항상 화살표 머리가 포함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P가 제일 대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P는 P 입장에서 Q에게 화살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고 있죠. 따라서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억땡. 또 P는 R이 이기 위한 R에게 화살표를 받고 있죠. 역시 필요 조건이므로 니은은 맞고 마지막 Q는 Q 입장에서 R에게 화살표를 받고 주고 있죠. 즉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17번의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8번입니다. 18번은 두 수가 양수일 때 A가 B보다 크다고 하고 있어요. 이때 루트하고 A마 B를 한 것이 루트 A, 루트 B를 한 것을 뺀 것보다 늘 크단다 라는 것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더 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루트 A-B는 항상 양수예요. 왜? 안의 값이 항상 플러스므로 플러스 루트는 양수가 되겠죠. 또 큰 수에서 루트를 해도 크기 관계가 보존된다는 건 무리수 배운 중학교 때 했었어요. 즉 루트 A에서 루트 B를 빼도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비교하고 싶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모두 양수이므로 우리 양수에 하나요. 어떤 식이 좌가 더 크다는 것과 제곱을 했을 때 좌가 더 크다는 것은 크기 보존이 된다고 했었죠. 또한 어떤 둘 사이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두 친구를 빼서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말고 제곱을 비교하는 게 우리가 루트를 없애는데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식의 제곱을 하여 뺨으로써 크기 관계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아이를 전개하면 루트 그냥 벗겨지고 여기는 완전 제곱식으로 해지를 해야겠죠. 이때 A만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어서 써보면 마마풀 2루트 AB가 되고 또 마이너스 B가 2개라서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얘가 양수인지를 보이기 위해 두 항에 공통을 묶어보면 2도 있고 루트 B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나에는 루트 A만 남고 이곳에 다 쓴 거 치우고 루트 A만 남고 우항에는 B가 루트 B 2개가 돼서 하나 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써주면 되겠네요. 즉 루트 B는 양수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아까도 양수라고 했었죠. 즉 플러스의 곱은 양수야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곱했을 때 뺀 수가 양수면 제곱되기 전 수의 크기도 유지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의 차례대로 들어갈 말은 2 루트 AB, 루트 A 빼기 루트 B인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연산에 대한 집합이 나와 있죠. 여집합이 난무할 땐 드모르간 법칙으로 연산을 뒤집어서 묶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교집합의 여집합이 1, 4, 5, 7이니까 전체에서 1, 4, 5, 7을 제외한 2, 3, 6이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B교, A교, B의 여집합이 되어서 B집합에서 A교, B를 차집합한 원소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교연은 차집합.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전체 중에서 A와 B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2, 3, 6이 되고 또 B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것, 즉 이 반달 부분이 4,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B집합은 2, 3, 4,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번입니다. 20번은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에 대하여 A의 집합이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갖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A 집합을 소문자 A, B, C로 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작은 순서부터 A, B, C 순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B 집합은 A의 집합의 원소들을 더해서 만든 원소라고 하죠. 이 B의 원소에 대한 정보가 또 나와 있는데 B의 원소의 최소값이 8이고 최대값은 24 그리고 원소가 5개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원소 3개를 가지고 B집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B집합은 A의 원소를 더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가장 작은 순서부터 해보면 A의 원소에서 제일 조그만 이를 X로 Y로 두 개 똑같이 뽑으면 되겠죠.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집합 내 원소는 같은 원소를 뽑아도 가능합니다. 즉 B의 원소는 첫 번째 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 순서대로 해보면 쭉 하다가 최대값은 C를 두 번 뽑은 2C가 B의 가장 큰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로부터 두 가지가 나오죠. 최소값은 8이라고 했으니 A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최대값은 가장 큰 원소 두 개를 합한 2C가 돼서 이것이 23으로 C가 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A집합의 원소 중에 두 개나 벌써 찾았는데 이때 B 원소는 A가 4, C가 12이므로 B 원소는 4와 12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진짜 B집합을 모두 써보도록 할게요. B집합은 4를 두 번 더한 8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작은 순서로 4와 B를 더해서 B 더하기 4라는 원소가 나올 거고 다음 4라인 계속 4 더하기 C 즉 12를 더해서 16이 나오겠죠. 다음 B라인은 B만 두 번 더한 2B가 나와야 하고 B와 C를 더한 B 더하기 12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C는 C만 두 번 더한 2C, 즉 24이므로 B의 원소는 사실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원소가 5개라는 건 이 6개 중에 반드시 두 가지 친구는 중복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당연히 8이랑 16이랑 24는 서로 다른 숫자이므로 이 친구들 중에 어떤 놈이 중복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기준 이 B를 가지고 이 B가 8인 경우, 얘와 같은 경우 그리고 B 플러스 4와 같은 경우 그리고 16과 같은 경우 B 플러스 12와 같은 경우 24와 같은 경우를 각각 B를 구해봄으로써 찾아보겠습니다. 이 2B가 8과 중복이 일어난다면 B는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B는 4부터 12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모순,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 B가 B 플러스 4이면 역시 B는 4가 되므로 이 경우 역시 아까와 같은 이유로 모순이 되겠죠. 다음 이 B가 16인 경우엔 B가 8이 돼요. 이 경우는 4와 12라는 숫자를 만족하므로 뭔가 가능한 경우로 일단 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B가 B 플러스 12인 경우는 B가 12가 돼요. 이 경우 역시 B가 4와 12 사이 숫자라는 것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2B가 24인 경우 역시 B가 12가 되므로 이 경우 역시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한 경우로 B가 8인 경우를 찾았는데 아마 의구심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중복일 순 없는지, 이 아이가 중복일 순 없는지를 생각했을 텐데 얘를 중복으로 경우를 나눠도 얘와 같은 경우 B는 4, 모순이고 이렇게 같은 경우 B는 12, 역시 모순이고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서 동일하게 나오고 이렇게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죠. B 더하기 4가 B 더하기 10이랑 같지 않고 마지막 B 더하기 4가 24랑 같은 경우는 B가 20이 되어서 12가 넘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B 더하기 12가 중복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도 이렇게 나오면 B가 4가 되어 모순, 이렇게 되면 불가능, 같은 B에다가 다른 수를 더한 게 같을 수 없고 B 더하기 12가 16인 경우는 4, B 더하기 12가 24인 경우는 12가 돼서 또 모순이죠. 따라서 이것의 기준만을 잡아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도 가능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가능한 B는 8뿐이므로 B집합을 완성할 수 있어요. B집합은 8, 12 여기에 넣는 중 16 그리고 여기서 16이 중복되어서 다시 20, 24라는 원소를 갖게 되고 A집합은 4, 8, 12로 되어 우리가 찾는 B차 A는 B에서 A의 공통원소를 제거한 82를 지운 16, 20, 2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은 전체 학생이 50명인 어느 학급에서 50명이라 함은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준 것이고 수영과 스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대요. 수영을 좋아하는 집합을 A로 두면 A의 집합의 원소는 18, 스키를 좋아하는 집합을 B로 두면 NB가 24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수영을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 37명이라는 얘기는 수영을 좋아하는 집합이 A집합이므로 수영을 좋아하지 않는 집합이 A의 여집합, 스키를 좋아하는 집합이 B집합이므로 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집합은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않거나 인 것은 또는을 의미하므로 합집합의 원소가 3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집합이 난무할 때는 그렇지.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교비여로 바꿀 수 있고 즉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해당 집합을 제거하면 되겠죠. 전체가 50이므로 교집합의 원소가 13이라는 걸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수영만 좋아하는 학생, 즉 A에서 B집합을 제거한 A반다를 찾으라는 거죠. 차집합의 인원은 A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한 것이니까 A의 원소 18, 교집합 원소 13, 방금 찾은 거 따라서 구하는 답은 5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번입니다. 22번은 두 조건이 not Q가 P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래요. 즉 not Q와 P는 진리집합이 완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 not Q를 보면 Q가 아니다, 같지 않다라고 부정이 되는데 뭔가 같지 않은 건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우명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대우명제는 P도
아니다로 바뀌어서 등호로 바뀔 수 있는 좋은 아이가 되죠. 즉 대우는 나피이면 Q이다. 역시 필요충분 조건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때 나피는 x-a가 0이야 라는 조건으로 바뀌고 Q 집합은 그대로 건들지 않기 때문에 필충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원소인 A 하나와 이 2차 방정식에서의 해도 A 하나만 나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2차 방정식에서 해가 하나 나올 조건은 그렇지 중근 조건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여기 반의 제곱 개수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친구들은 B가 9임을 찾으면 되고 안 되는 친구들은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의 조건이 0이야. 짝판을 썼어요. B반제곱 마이너스 AC. 따라서 B는 9라는 것을 찾은 후 다시 B에 집어넣어서 공통애를 3으로 찾아 2, 3이 A가 돼야지 같은 집합이 되겠죠?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것으로부터 같은 집합을 가져야 해를 이용해 중근 조건임을 찾아내면 되겠네요.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은 주어진 명제의 역을 말하고 그것의 참을 한번 보여볼게요. MN이 자연수일 때 다음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겠죠. 즉 역은 MN이 자연수일 때 M과 N의 합이 홀수이면 M제곱 플러스 N제곱 역시 홀수이다 라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 증명으로 할게요. 더한 게 제곱보다 계산하기가 수월하니까 이번에는 기본 증명, 가정에서 시작해서 결론을 얻는 증명을 해볼게요. 즉, 먼저 n 플러스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식인 2k 플러스 1, 이때 k는 자연수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정, 홀수 가정을 만족한 거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보통 여기서 2k-1로 해야 k가 자연수인데 왜 여기서는 2k 플러스 1로 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n과 n은 여러분 자연수죠. 자연수의 제일 쪼만이는 1입니다. 즉 자연수끼리 더했을 때는 반드시 숫자가 2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2 이상의 홀수의 시작은 그렇지 3부터 시작하니까 지금은 2k-1이 아닌 2k 플러스 1로 써도 k 조건을 자연수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괜찮은가요? 자, 그럼 이제 가정을 만족했어요. 홀수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인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가정을 이용해야 돼. 여기서 제곱을 만들려면 그렇지 양변을 제곱해야겠지.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m제곱 플러스 2mn 플러스 n제곱 그리고 우변도 완전제곱식을 풀어 제끼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한 건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니까 이 아이만 남기고 다 이사를 보내자. 4k 2mn 이사 플러스 1 이와 같이 쓸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이 아이가 홀수인지 보이고 싶어요. 홀수는 2로 묶이고 플러스 1 또는 2로 묶이고 마이너스 1 꼴을 가져야 하므로 이 아이를 2로 묶는 순간 쭉 2로 묶이지가 되고 이때 괄호 안에 있는 이 수들은 자연수 k와 자연수 mn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수 또는 아니면 0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뭐 k가 1, 1이면 m이 1, 4 이렇게 하면 제로가 되겠지. 즉 자연수 또는 0이 되므로 0 더하기 1도 홀수 그리고 이 아이가 자연수 더하기 1이어도 홀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은 진짜 참인 명제가 된다는 걸 찾았네요. 증명 끝. 자, 두 번째는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원래 명제 한번 볼까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이 홀수면 m 더하기 n은 홀수다.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곱을 생각하는 건 그냥 있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죠. 그럼 가정을 뒤통수로 날리려면 원래 명제가 참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 대우가 참임을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2번은 대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쓰자. m 더하기 n이 홀수가 아니다는 자연수에서 m 더하기 n이 그렇지 짝수이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뭐가 된다? 역시 홀수가 아니므로 짝수이다 라는 대우 명제가 참임을 보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자. m 더하기 n이 짝수이면 pf m 더하기 n을 짝수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k 이때 k는 자연수. 그러면 역시 아까처럼 가정을 만족시켰으므로 우리가 보는 건 m제곱 더하기 n제곱이라서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을 풀 수 있죠. 따라서 m제곱 더하기 n제곱만 남기고 우리가 궁금한 것만 남기고 우변으로 이항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고 이 아이가 짝수인지 보려면 2로 묶이는지 보면 되겠죠. 2로 묶는 순간 이와 같이 정리가 되어서 이때 괄호 안의 숫자 역시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i이기 때문에 이 값은 0 또는 자연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자연수 곱하기 2인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짝수가 되겠죠. 짝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결론을 맺었으니까 증명 끝. 이때 대우 명제가 참임으로 원래 명제 역시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단원 프린트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 중간고사 힘내세요.